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 영정사진 속 고은아의 아버지 고진호 교수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20살 은하의 심장을 더욱 시리게 만들 뿐이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 조문객마저 돌아간 후 은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홀로 꿇이 앉았다. 며칠 밤낮을 울어 눈물조차 마른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지가 이토록 차갑게 변해버리다니. 사인은 심장마비.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은하의 직감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렸다. 아버지는 늘 건강하셨고 그 어떤 심장 질환도 없었다.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온 새어머니 강지숙은 싸늘한 시선으로 은하를 내려다보았다. 3년 전 은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 아버지와 재혼한 강지숙은 늘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은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냉기를 느낄 때가 많았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강지숙의 눈빛은 노골적인 경멸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렴. 은하야, 시신은 내일 아침 일찍 화장할 거야. 아버지께서는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원치 않으실 거다. 강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위로의 말조차 비즈니스처럼 느껴졌다.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죠? 경찰은 아직 제대로 된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강지숙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경찰은 이미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다고 통보했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니. 그리고 넌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강지숙은 피식 비웃었다. 네 아버지는 재산을 모두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셨어. 너에게 남겨진 유산은 한 푼도 없어. 그러니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당장 나가주었으면 좋겠구나. 내게 필요 없는 짐은 알아서 버릴 테니 몸만 나가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은하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유산이 한 푼도 없다니. 아버지는 늘 딸을 금쪽같이 아끼셨는데 설마 재산을 모두 새어머니에게 남겼을 리 없었다. 게다가 이 새벽에 갈 곳 없는 자신을 쫓아내다니. 강지숙의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보듯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아버지 유언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낼 거예요. 은하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강지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은 완벽한 서류야. 네가 뭘 증명하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걸. 게다가 이 새벽에 네가 갈 곳이 없다고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어서 나가. 네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불쾌하거든. 은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여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버지의 유품 중 유일하게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이 상자를 은에게 건네며 은하야,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상자를 꼭 열어보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었다. 은하는 그 상자를 품에 안고 텅 빈 집을 나섰다. 밤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차가운 겨울비가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다. 은하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비는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집, 가족, 미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갈 곳 없이 헤매다 결국 버려진 공원 벤치에 닿았다. 벤치에 털썩 주저앉은 은하는 품에 안은 작은 나무 상자를 꽉 쥐었다. 상자 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과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었다.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젖고 추위에 몸을 덜덜 떨던 은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강지숙의 잔인한 웃음만이 맴돌았다. 이대로 쓰러져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밤이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은하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차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다. 낯선 사람. 그것도 이런 밤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는 분명 수상했다.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남자는 은하의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드러났지만 은하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고은하 씨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은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은에게 내밀었다. 젖은 손으로 명함을 받아든 은하의 눈에 최현우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왔다. 그 아래에는 거대한 투자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H투자그룹.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고진호 교수님의 오랜 지인입니다. 최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지인이라고요. 은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아버지는 최현우라는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다니. 네, 정확히는 교수님의 은밀한 조력자였습니다. 최현우는 은하의 의심 어린 눈빛을 아는지 모르는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에게 고은하 씨를 부탁하셨습니다. 강지숙이 당신을 내쫓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은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 낯선 남자에게 자신을 부탁했다고 그렇다면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사고가 아니었다.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강지숙 때문이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살해당하신 건가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현우는 아무 말 없이 은하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강지숙은 당신을 살려둘 리 없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돕겠습니다. 은하는 갈등했다. 이 낯선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그는 누구이며 왜 아버지의 죽음에 관심을 갖는 걸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생존을 위해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게다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목표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현우는 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은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은하는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 낯선 남자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차가운 비와 어둠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차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하의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남긴 작은 나무 상자가 꽉 쥐어져 있었다. 그 상자 속에는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침묵 속에 알 수 없는 진실을 감추고 있는 남자. 최현우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차가운 겨울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검은 세단 안. 고은하는 최현우라는 낯선 남자의 옆에 앉아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창밖을 응시했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굳건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갈 곳 없이 쫓겨났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남자의 등장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비록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돕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녀를 이끌었다. 최현우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고독이 느껴졌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지는 한적한 도로를 한참 달린 후 세단은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철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최현우가 무언가 조작하자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숲속에 숨겨진 듯한 오래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곳은 안전합니다. 외부인에게는 노출되지 않는 은신처입니다. 최현우는 차에서 내리며 짧게 말했다. 은하는 최현우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겉모습과는 달리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텅 빈 공간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지만 묘하게 아늑한 분위기도 느껴졌다. 은하가 거실에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은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그것이 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털이 길고 풍성한 검은색 허스키 한 마리가 조용히 다가왔다. 개의 눈은 영롱하고 총명했으며 은하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섀도우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최현우가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샤의 도우는 최현우의 말에 반응하듯 은에게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은하의 손을 핥으며 친근함을 표현했다. 은하는 경직되었던 몸이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서 느꼈던 불안감이 이 개의 따뜻한 온기 덕분에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편안히 쉬십시오. 피곤할 겁니다. 방은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현우는 은에게 방을 안내하며 말했다. 그는 은하의 지친 기색을 읽은 듯했다. 은하는 최현우의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방은 아늑했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짐을 풀고 싶었지만 가져온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작은 나무 상자뿐이었다. 상자를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은하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 온몸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왜 강지숙이 자신을 내쫓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최현우라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을까?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일찍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내려왔다. 최현우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빵과 커피, 그리고 신선한 과일. 어서 와서 먹어.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식사 후에 이야기하자. 최현우는 은하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은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다. 최현우는 여전히 말없이 신문을 읽었다. 그들의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최현우는 은하를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빼곡하게 책들이 꽂혀 있었다.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군. 최현우는 책상에 앉으며 은에게 의자를 권했다. 나는 최현우, H투자그룹 대표입니다. 당신 아버지인 고진호 교수님과는 5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교수님은 과거 H그룹의 중요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H그룹에 숨겨진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은하는 숨을 죽였다. 비리요? 어떤 비리요? H그룹은 겉으로는 깨끗한 기업으로 보이지만 내부 깊숙이 썩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진우라는 인물이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H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정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인교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 그 이름은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H그룹의 전무였다가 몇 년 전에 감옥에 갔다고. 은하는 겨우 말을 이었다. 네. 박진우는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H그룹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비자금을 운용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을 협박하며 H그룹의 경영권에까지 관여하려 했습니다. 최현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당신 아버지는 박진우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는 H그룹의 핵심 기술이 박진우의 손에 넘어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지숙은 박진우의 신복입니다. 은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박진우의 신복이라고요, 그럼? 그럼 아버지를 죽인 것도 강지숙이라는 말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감지하고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밝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죠.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우는 은하가 품에 안고 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저 상자 안에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함께 오래된 가죽 지갑,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반짝이는 모래가 들어있었다. 은하가 종이를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몇 줄의 글이 보였다. 사랑하는 내 딸 은에게,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읽어주렴. 아빠는 너에게 모든 진실을 남긴다. 박진우와 강지숙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렴. 그리고 이 지갑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미래를 지켜줄 거야. 아빠는 늘 너를 사랑한다.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녀는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현금 대신 낡은 종이 한 장과 USB, 그리고 오래된 금색 열쇠가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마치 암호문 같았다. 이것은
암호문인가요? 은하가 물었다. 최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교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일 겁니다. 저에게 남겨주신 정보와 이 암호문을 조합하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USB 안에는 분명 더 중요한 증거가 담겨 있을 겁니다. 최현우는 은하의 손에 있는 작은 유리병을 보았다. 저 모래는 무엇입니까? 은하는 모래병을 보며 아련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가족 여행으로 갔던 바닷가에서 아버지와 제가 함께 주워 담은 모래예요. 아버지는 늘 저에게 이 모래처럼 너의 마음속에도 반짝이는 희망을 담아두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최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은하는 그 순간 최현우 역시 자신처럼 깊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저 역시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박진우에게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제 눈앞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박진우는 그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단순 사고사로 위장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박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그의 모든 죄를 밝혀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최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복수심과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은하는 최현우의 이야기에 충격과 함께 깊은 공감대를 느꼈다. 그들 모두 박진우에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였다. 은하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분노와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박진우의 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현우는 은하를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자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증거물들은 박진우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세력은 아직 막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나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강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우는 은에게 컴퓨터와 해독 프로그램을 건넸다. 이 암호문을 해독하고 USB에 담긴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진우의 숨겨진 비자금과 그의 신복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와 내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은하는 최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은하는 책상에 놓인 암호문과 USB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길고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섀도우는 은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고요한 서재에는 오직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고은하의 눈은 컴퓨터 화면 속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암호문은 그녀의 뛰어난 집중력과 분석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해독 프로그램과 씨름한 결과 마침내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암호문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특정 금융 계좌번호와 날짜, 그리고 프로젝트 차이메라라는 알 수 없는 프로젝트명이 적힌 문서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최현우는 은하가 암호 해독에 몰두하는 동안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박진우의 과거 행적과 A투자그룹 내부에 남아있는 그의 잔존 세력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은하의 아버지가
H그룹의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프로젝트 차이메라가 바로 그 프로젝트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최현우의 옆에는 섀도우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섀도우는 때때로 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격려를 보내는 듯했다. 은하는 섀도우의 따뜻한 온기에 의지하며 지쳐가는 심신을 다잡았다. 어느 날 오후, 은하는 마침내 암호문 전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최현우 씨 해독했어요. 이 암호문은 H그룹 내부 서버에 있는 프로젝트 차이메라라는 파일의 접근 경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일은 특정 날짜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기록이 있어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현우는 은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군. 프로젝트 카이메라는 H그룹의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명입니다. 박진우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심지어 이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증거를 이 파일에 숨겨놓으셨을 겁니다. 최현우는 H그룹 내부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하의 뛰어난 해킹 실력과 자신의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다. H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철저했지만 최현우는 박진우가 심어놓은 뒷문을 알고 있었다. 과거 박진우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몰래 만들어 놓은 비인가 접근 경로였다. 밤늦게 최현우와 은하는 H그룹 본사 빌딩 근처에 도착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빌딩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는 내부로 침투하여 프로젝트 카메라 파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안팀의 눈을 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현우는 은에게 무정의를 건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엿보였다. 은하는 최현우의 지시에 따라 건물 외곽의 환기구를 통해 잠입했다. 그녀의 몸은 유연했고 움직임은 민첩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비밀 아지트를 만들며 익혔던 잠입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은하는 환기구를 통해 H그룹 본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 내부는 거대한 기계음으로 가득했고 수많은 서버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은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최현우는 외부에서 은하를 지원하며 보안 시스템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은하 씨, 5분 후에 보안팀의 순찰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최현우의 무전이 은하의 귀에 울려 퍼졌다. 은하는 손에 땀을 쥐었다. 프로젝트 차이메라 파일은 강력한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해킹 기술과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암호를 풀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코드가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자주 사용하던 개인적인 암호 방식이었다. 은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몇 분간의 치열한 씨름 끝에 마침내 프로젝트 카메라 파일에 암호가 해독되었다. 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파일의 용량은 생각보다 거대했다. 수많은 문서와 사진, 그리고 동영상 파일들이 빠르게 다운로드되고 있었다. 그때 서버실에 비상벨이 울렸다. 보안 시스템이 은하의 침입을 감지한 것이다. 은하 씨 보안팀이 당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당장 파일을 들고 탈출해야 합니다. 최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은하는 다운로드가 완료되자마자 USB를 뽑아들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복되는 이미 H그룹의 보안팀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은하는 재빨리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건물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보안팀의 추격을 따돌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섀도우였다. 섀도우는 남자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섀도우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은하는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은하는 가까스로 건물 외부로 탈출하여 최현우가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최현우는 재빨리 차를 몰아 그곳을 벗어났다. 차가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은하는 숨을 헐떡이며 USB를 최현우에게 건넸다. 성공했어요. 프로젝트 키메라 파일을 확보했어요. 최현우는 은하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어. 은하씨, 정말 대단해. 이제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은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은신처로 돌아와 프로젝트 키메라 파일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파일 안에는 박진우가 H그룹의 첨단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빼돌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자 놀랍게도 강지숙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비자금 세탁을 돕고 불법적인 거래들을 처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라는 것이었다. 박진우는 이 기술을 테러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은하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증거들을 숨겨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파일 속에서 최현우와 은하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최현우의 부모님이 박진우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었다. 동영상 속에서 박진우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최현우의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단순 사고사로 위장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는 어린 시절의 강지숙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을 도왔던 것이다. 최현우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은하는 최현우의 옆에서 그 동영상을 함께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강지숙이 있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있었다. 은하는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도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최현우의 손을 잡았다. 최현우 씨, 당신 부모님과 제 아버지의 죽음이 모두 박진우와 강지숙의 소행이었군요. 제 어머니의 죽음도 분명 그들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최현우는 은하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은하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탐욕과 악행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모든 죄를 밝혀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김지훈 형사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야 할 때입니다. 최현우의 목소리에는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김지훈 형사에게 연락했다. 김지훈 형사는 은하와 최현우가 확보한 프로젝트 카메라 파일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파일 안에는 박진우의 모든 죄상이 담겨 있었다. 살인교사, 비자금 조성, 기술 유출, 그리고 테러 조직과의 영해까지. 이 모든 증거는 박진우를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할 만큼 강력했다. 그리고 강지숙의 존재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핵심 신복이자 공범이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된 거대한 음모입니다. 김지훈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진우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며
증거를 은폐하고 있었을 겁니다. 강지숙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녀가 박진우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을 관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최현우는 김지훈 형사에게 강지숙의 예상 은신처와 그녀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은하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강지숙의 과거 행적과 그녀가 접촉했던 인물들의 정보를 파악했다. 그들은 강지숙을 추적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를 잡는 것이 박진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이었다. 은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그녀는 아버지와 최현우의 부모님, 그리고 혹시 모를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샤의 도우는 은하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앞날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다. 강지숙의 은신처를 파악한 최현우와 은하는 김지훈 형사와 함께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그녀는 박진우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기에 강지숙을 잡는 것은 박진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첫걸음이 될 터였다. 캄캄한 새벽, 강지숙의 은신처인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고급 빌레, 경찰 특공대와 최현우의 사설 경호팀이 잠입했다. 은하는 최현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에서 작전을 지켜보며 강지숙의 통신망을 해킹하여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다. 섀도우는 최현우의 옆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그의 그림자처럼 행동했다. 빌라 안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강지숙의 경호원들은 숙련된 경찰 특공대의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김지훈 형사가 이끄는 팀이 강지숙의 침실 문을 부수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침대에 앉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함이나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결국 오셨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최현우 씨, 그리고 고은하 양. 강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뱀처럼 소름 끼치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은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김지훈 형사는 강지숙을 체포하며 말했다. 강지숙 씨, 당신은 살인교사,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 수많은 혐의로 체포됩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강지숙은 비웃듯이 웃었다. 증거요. 당신들이 확보했다는 그 증거들이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박진우 회장님은 감옥 안에서도 건재하십니다. 당신들은 결국 저를 잡았을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김지훈 형사는 물론 최현우의 표정도 굳어졌다. 강지숙은 너무나 당당했다. 마치 자신에게 아직 숨겨진 패가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때 은하의 무정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현우 씨, 강지숙의 통신망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발신지가 H그룹 본사입니다. 최현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박진우가 감옥 안에서 H그룹 본사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는 즉시 김지훈 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지숙은 체포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최후의 발악을 준비해 둔 듯했다. 강지숙은 싸늘한 미소와 함께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당신들이 나를 잡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고진호 교수는 중요한 증거를 하나 숨겨두었습니다. 그 증거는 시련의 바다에 있을 겁니다. 과연 당신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녀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다. 시련의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은하는 직감했다. 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자신과 어머니의 과거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은하는 아버지의 상자 속에서 발견했던 작은 유리병 속 모래를 떠올렸다. 바닷가의 모래,
혹시 그 모래와 시련의 바다가 관련이 있는 걸까? 강지숙이 체포된 후 최현우와 은하는 다시 은신처로 돌아왔다. 은하는 강지숙의 말과 아버지의 상자에 담긴 모래병을 연결시키며 고민에 잠겼다. 시련의 바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때? 은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갔던 바닷가,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던 해변가의 작은 동굴. 그 동굴 안에 뭔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기억은 너무나 희미하고 조각나 있었다. 시련의 바다. 은하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저에게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바닷가가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을 갔던 곳이에요. 혹시 그곳일까요? 최현우는 은하의 말에 주목했다. 당신 아버지라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곳에 증거를 숨겨두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바닷가가 어디입니까? 은하는 바닷가의 위치를 최현우에게 알려주었다. 그곳은 지도상으로는 평범한 해변가였지만 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최현우는 즉시 김지훈 형사에게 연락하여 바닷가로 향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섀도우를 데리고 갈 채비를 했다. 섀도우는 뛰어난 후각과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수색 작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와 최현우, 그리고 김지훈 형사는 강지숙이 말했던 시련의 바다로 향했다. 바닷가는 한적하고 아름다웠지만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매섭게 몰아쳤다. 마치 과거의 비극을 삼키려는 듯이 은하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해변가를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익숙한 풍경들이 들어왔다.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언덕,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진 듯한 해변가의 작은 동굴. 저기에요. 제가 어릴 적 아빠랑 자주 놀던 동굴이에요. 은하가 외쳤다. 그들은 동굴로 향했다. 동굴 입구는 파도에 씻겨나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외로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은하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작은 바위 틈.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겨두곤 했던 곳이었다. 은하가 바위 틈을 손으로 더듬자 그녀의 손에 낡은 나무 상자가 닿았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온전했다. 상자를 열자 은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빛바랜 사진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작은 USB가 박혀있는 오래된 금속 펜이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은하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 속에서는 은하의 어머니와 강지숙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강지숙은 은하의 어머니와 친구 사이였던 것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직접 쓴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은하의 어머니가 강지숙을 의심하기 시작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강지숙이 박진우와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H그룹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들었다는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숙이, 박진우, 그들이 내 남편의 연구 자료를 노리고 있어. 그들은 너무 위험한 존재들이야.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은하를 부탁해. 이 모든 진실은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일기장 속에, 그리고 이 펜 안에.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진실을 일기장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은하는 펜에 박혀있는 USB를 보았다. 분명 이 안에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남긴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것이었다. 그때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예상치 못한 침입자였다. 은하와 최현우, 김지훈 형사는 몸을 숨겼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는 그림자는 여러 명이었다. 그들은 총을 들고 동굴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잔존 세력들이었다. 강지숙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시련의 바다가 바로 이곳이었고, 그들은 은하가 이곳에 올 것을 예상하고 매복해 있었던 것이다. 고은하를 찾아 그녀가 가진 것을 빼앗아 그들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은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최현우는 은하를 보호하듯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가렸다. 김지훈 형사 또한 총을 꺼내 들고 적과 대치할 준비를 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 섀도우가 조용히 남자들의 뒤로 다가갔다. 섀도우는 영리하게 남자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 틈을 타 최현우와 김지훈 형사는 남자들을 기습했다. 총성과 함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현우는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남자들을 제압했다. 김지훈 형사 또한 능숙하게 총을 다루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은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박진우와 강지숙의 손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알게 되자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모든 남자들이 제압되었다. 김지훈 형사는 그들을 결박하고 경찰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은하는 최현우에게 달려가 그의 안부를 물었다. 최현우 씨,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최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무사한 것이 다행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났다. 은하는 자신의 손에 든 펜을 최현우에게 내밀었다. 이 펜 안에 어머니의 마지막 증거가 담겨 있어요. 어머니는 박진우와 강지숙의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노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들은 제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복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현우는 은하의 손에 든 펜을 받아들었다. 그는 펜에 박힌 USB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은하의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 파일과 함께 박진우와 H그룹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은하의 어머니가 박진우와 강지숙이 은밀하게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었다. 그 대화 속에서 박진우는 은하의 어머니에게 H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를 넘기라고 협박하고 거절하자 강지숙에게 그녀를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하와 최현우는 그 음성 파일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은하의 어머니는 박진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다 희생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지숙은 자신의 친구를 배신하고 살해한 잔인한 공범이었다. 이 음성 파일이라면 박진우와 강지숙의 모든 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H그룹의 비리 또한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김지훈 형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썼던 일기장과 사진들을 품에 안았다. 이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태성과 김지훈 형사, 그리고 섀도우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것이었다. 박진우와 강지숙에게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이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었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은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바닷가의 거친 파도는 마치 그들의 결의를 응원하는 듯이 쉴 새 없이 밀려왔다. 동굴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은하의 어머니가 남긴 음성 파일은 박진우와 강지숙의 잔혹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자 은하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박진우의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은하와 최현우를 노리고 있었고 그들은 강지숙의 체포 소식에 더욱 광분하여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김지훈 형사는 확보한 음성 파일과 증거들을 토대로 박진우에 대한 재수사를 공식화했다. 동시에 강지숙의 과거 행적과 박진우와의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H그룹 내부에서는 박진우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었다. 태성은 모든 비리 임원들을 해고하고 투명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며 그룹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그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리더십은 H그룹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박진우와 그의 세력들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지훈 형사와 태성, 그리고 은하와 최현우를 동시에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김지훈 형사였다. 박진우의 신복들은 김지훈 형사를 함정에 빠뜨려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사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 했다. 그들은 김지훈 형사의 과거 비리 의혹을 조작하고 언론에 흘려 여론을 조작했다. 김지훈 형사는 한순간에 부패한 경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 소식에 태성과 은하, 최현우는 경악했다. 말도 안 돼. 김지훈 형사님은 누구보다 정의로운 분이신데. 은하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최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박진우가 김지훈 형사를 견제하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김지훈 형사의 누명을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현우는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김지훈 형사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박진우의 신복들이 김지훈 형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은하는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박진우 세력이 김지훈 형사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위해 사용했던 언론사 내부의 서버를 해킹하여 그들의 조작된 증거와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섀도우는 김지훈 형사의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인물들을 감시하며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며칠 밤낮을 사운 노력 끝에 최현우와 은하는 김지훈 형사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박진우의 신복들이 김지훈 형사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속에 김지훈 형사를 모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현우는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김지훈 형사의 결백을 주장했다. 언론은 박진우의 또 다른 악행에 분노하며 그의 추악한 민낯을 연일 보도했다. 결국 김지훈 형사의 누명은 벗겨졌고 그는 다시 수사 지휘권을 되찾았다. 김지훈 형사의 누명이 벗겨지자 박진우의 세력은 태성을 다음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H그룹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오메가를 노렸다. 이 프로젝트는 H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이었고 박진우는 이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빼돌려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
그들은 H그룹 내부의 박진우 잔존 세력들을 동원하여 프로젝트 오메가의 핵심 기술 자료를 해킹하여 유출하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성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들은 끝까지 H그룹을 망치려 하는군. 태성은 즉시 H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오메가의 보안을 최상위 등급으로 올렸다. 은하와 최현우는 태성을 도와 해킹 시도를 막고 내부 배신자를 색출하는 데 힘썼다. 밤늦게 H그룹 본사의 서버실에 비상벨이 울렸다. 박진우의 해킹팀이 프로젝트 오메가의 핵심 서버에 침입하려 한 것이다. 은하는 재빨리 서버실로 달려갔다. 그녀의 앞에는 H그룹의 보안팀원들이 해킹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은하는 능숙하게 컴퓨터에 앉아 해킹팀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최현우는 은하를 보호하기 위해 서버실 안으로 들어섰다. 샤에도우는 그의 곁을 지켰다. 해킹팀의 침입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그들은 H그룹의 방어막을 뚫고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다. 은하는 필사적으로 그들의 침입을 막아섰다. 그때 서버실의 문이 열리며 박진우의 신복 중 한 명인 김이사가 나타났다. 김이사는 H그룹의 오랜 임원이자 박진우의 은밀한 조력자였다. 그는 총을 들고 은하를 향해 겨눴다. 네가 그 고은하구나. 네 아버지처럼 쓸데없이 정의로운 척하다간 목숨을 잃을 거다. 김이사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은하는 총구를 겨눈 김이사를 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훈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떠올렸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이 기술을 지켜야만 했다. 은하는 온 힘을 다해 해킹팀의 침입을 막아섰다. 최현우는 김이사가 은하를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재빨리 몸을 날려 김이사를 제압했다. 섀도우는 김이사의 발목을 물어뜯으며 그를 무력화시켰다. 김이사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태성과 김지훈 형사도 뒤늦게 서버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이사와 해킹팀의 모든 인원들을 제압했다. 프로젝트 오메가의 핵심 기술은 무사히 지켜졌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박진우의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며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박진우는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외부와 소통하며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김지훈 형사는 김이사를 신문하여 박진우의 감옥 내 통신망과 그의 외부 세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어냈다. 박진우는 감옥 내에서도 교도관들을 매수하고 외부의 신복들과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재판을 뒤집고 H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강지숙을 비롯한 여러 공범들을 희생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은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최현우의 부모님과 지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최현우 또한 은하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미래를 꿈꾸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박진우의 마지막 신복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의 감옥 내 통신망을 완전히 끊어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박진우가 재판에서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은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가족들의 영혼을 떠올렸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섀도우는 은하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마치 말없이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박진우의 감옥 내 범죄 활동이 만천에 드러나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김지훈 형사는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박진우에 대한 최종 재판을 준비했고, 태성은 H그룹의 내부 정화 작업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박진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H그룹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마비시키려는 테러를 계획했다. 그의 목표는 H그룹의 핵심 시설인 데이터 센터를 파괴하여 그룹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을 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함께 탈옥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은신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은하는 최현우와 함께 컴퓨터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H그룹의 내부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이다. 최현우 씨, H그룹의 데이터 센터에 외부 침입이 감지됩니다.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어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최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진우의 마지막 수작이군. 그들은 데이터 센터를 파괴하여 H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최현우는 즉시 태성에게 연락을 취했다. 태성 또한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대책팀을 소집한 상태였다. H그룹의 데이터 센터는 도심 외곽의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삼엄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지만 박진우의 해킹팀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은하는 원격으로 데이터 센터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킹팀의 침입을 막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이미 핵심 서버에 접근한 상태였다. 최현우 씨, 해킹팀이 데이터 센터의 전원 공급 시스템에 접근했어요. 폭탄을 설치할 작전기예요. 은하가 절규하듯 외쳤다. 최현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은하와 섀도우를 데리고 곧바로 데이터 센터로 향했다. 김지훈 형사 또한 경찰 특공대를 이끌고 뒤따랐다. 데이터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 주변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박진우의 신복들이 경비원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최현우는 섀도우와 함께 최전선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압도적인 무술 실력으로 신복들을 제압하며 데이터 센터 내부로 진입했다. 은하는 최현우의 지시에 따라 외부에서 해킹팀의 네트워크를 교란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섀도우는 은하의 옆을 지키며 그녀에게 접근하는 적들을 막아섰다.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서자 최현우의 눈에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 박진우의 해킹 팀장과 그의 부하들이 보였다. 그들은 핵심 서버에 폭탄을 연결하고 있었다. 최현우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해킹 팀장 또한 상당한 전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현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최현우는 그를 제압하고 폭탄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때 데이터 센터의 메인 전원이 차단되었다. 암흑 속에서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해킹팀이 전원 공급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이다. 폭탄을 해체하던 최현우의 손이 멈칫했다. 어둠 속에서 폭탄의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남은 시간은 단 5분. 은하 씨,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폭탄을 해체하려면 전원이 필요합니다. 최현우가 다급하게 무전으로 은하에게 알렸다. 은하는 최현우의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전원이 없다면 폭탄을 해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급히 데이터 센터의 비상전원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지만 해킹팀이 이미 시스템을 잠가놓은 상태였다. 그때 은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웠던 오래된 우회 접속 기술을 떠올렸다. 이 기술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에 침투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었다. 위험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최현우 씨, 제가 비상전원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폭탄 해체는 얼마나 남았어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3분 남았다. 최현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은하를 믿고 자신의 목숨을 건 도전을 시작했다. 은하는 온 힘을 다해 비상전원 시스템의 우회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판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1분, 2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섀도우는 은하의 옆에서 그녀를 지키며 주변을 경계했다. 남은 시간 1분, 그때 은하의 컴퓨터 화면에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은하는 환호성을 질렀다. 됐어요. 전원 복구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전원이 공급되자 최현우는 즉시 폭탄 해체를 재개했다. 그의 손은 정확하고 빨랐다. 마지막 선을 자르는 순간 폭탄의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멈췄다. 공기곤요 고치돈 련시 원겟 어콩일. 겨우 1초를 남겨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최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데이터 센터의 문이 부서지며 태성과 김지훈 형사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진우의 신복들을 모두 제압하고 데이터 센터를 안전하게 확보했다. 박진우의 마지막 테러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김지훈 형사는 최현우와 은에게 달려왔다. 정말 대단하군. 자네들 덕분에 엄청난 재앙을 막았어.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탄이 서려 있었다. 최현우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은하 씨. 그의 눈빛에는 은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은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박진우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마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아치그룹 데이터 센터 테러 시도를 포함한 모든 추가 혐의들이 그의 죄를 더욱 가중시켰다. 박진우는 결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악행은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강지숙 또한 박진우의 모든 범죄에 가담한 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H그룹은 박진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내고 태성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났다. 재판이 끝난 후 태성은 은하와 최현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들은 길었던 싸움의 끝을 축하했다. 민주는 현우를 친형처럼 따랐다. 은하는 민준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자신의 과거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최현우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은하와 함께 복수라는 목표를 이룬 후 그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은하야, 현우씨, 두 분 덕분에 H그룹은 물론 이 사회가 더 안전해졌어. 정말 고맙다. 태성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태성 아저씨.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숙제였고 저의 어머니와 최현우 씨 부모님의 억울함을 푸는 길이었어요. 저희는 그저 그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최현우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은하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복수라는 공통된 목표로 맺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료를 넘어선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다. 상자 속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작은 유리병 속 모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모래병을 손에 쥐었다. 바닷가의 모래는 여전히 반짝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 용기를 얻었던 시간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섀도우는 은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은하는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섀도우, 너도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에게 평화로운 날만 있을 거야. 섀도우는 은하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그녀의 말에 화답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은 끝이 났다. 은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태성이라는 든든한 보호자와 민준이라는 동생, 그리고 최현우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박진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들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것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박진우와 강지숙의 악행이 남긴 그림자는 깊고 컸다. 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최현우의 부모님이 억울하게 희생된 진실을 마주하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태성의 든든한 지지, 민준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최현우와의 깊은 유대감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 재판이 끝난 후 은하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녀는 그 돈을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미래를 위한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은하처럼 억울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을 돕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특히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은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보람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최현우는 H투자 그룹의 대표로서 과거 박진우의 손에 놀아났던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냈다. 그는 그룹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H그룹을 세계적인 모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섀도우 재단을 설립하여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힘썼다. 섀도우는 그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최현우는 더 이상 냉철하고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인간적인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은하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민주는 H그룹 디자인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여 감성 로봇 분야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의 로봇들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교감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이나 소외된 계층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민주는 자신의 디자인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은하와 최현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이제 빛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김지훈 형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 사회 곳곳의 불의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데 여생을 바쳤다. 그는 은하와 최현우에게 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 활동도 활발히 했다. 그에게 은하와 최현우는 단순한 사건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정의를 이어나갈 소중한 제자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들이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은하는 30살에 어엿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미래를 위한 희망재단의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파했고 A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그녀의 활동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고진호 교수의 딸, 비극을 딛고 희망을 꽃피우다라는 기사가 신문 한 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최현우는 은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함께 싸우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최현우는 은하를 바닷가로 데려갔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다. 은하의 어머니가 남긴 모래가 담긴 유리병이 최현우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은하 씨, 기억합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남기신 이 모래를 희망을 담아두라는 말씀처럼 당신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빛을 찾아냈습니다. 최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맺혔다. 최현우는 한쪽 무릎을 꿇고 은혜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은하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겠습니까?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의 빛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현우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는 최현우의 품에 안겼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꽃처럼 아름답고 굳건했다. 몇 달 후, 은하와 최현우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태성은 은하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고 민주는 현우의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셰도우는 신랑 신부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들의 행복을 축하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들의 치유이자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축복의 순간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하와 최현우는 태성의 저택에 머물렀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한 가족이 된 것이었다. 저택은 이제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은하의 할머니는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더없이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고 계셨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태성은 은하와 최현우, 민준,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평화가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은하야, 현우야, 너희는 정말 대단해. 너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고 이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변하고 있어. 태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태성의 말에 미소 지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저씨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최현우는 은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억울하게 희생된 저희 가족들의 정의로운 영혼이 저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 속에서 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최현우의 부모님과 지훈의 영혼이 자신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아픔은 더 큰 사랑과 정의를 낳았다. 세월이 흐르며 은하와 최현우는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다. 그들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고 약자들을 보호하며 기술이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던 어린 소녀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더이자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과 희망만이 가득한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고은하와 최현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비극을 딛고 피어난 한 떨기꽃처럼 아름답고 굳건했다. H2자그룹은 최현우의 리더십 아래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래를 위한 희망재단은 고은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 세계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거대한 빗줄기가 되었다. 민주는 H그룹 디자인팀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데 매진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로봇들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았다. 민준의 로봇들은 특히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청년이 되었다. 김지훈 형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단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사회개혁에 힘썼다. 그는 은하와 최현우가 이뤄낸 변화를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함께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과거의 아픔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섀도우는 어느덧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최현우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며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고은하와 최현우의 삶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은하는 최현우의 강인함과 따뜻함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고 최현우는 은하의 용기와 순수함 속에서 잃었던 인간적인 면모를 되찾았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고 완성시켜주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적인 과거를 이겨내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어느덧 결혼 10주년이 되었다. 고은하와 최현우는 민준, 그리고 은하의 할머니와 함께 은하의 부모님, 그리고 최현우의 부모님과 지훈의 묘소를 찾았다. 묘소 주변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다. 그들이 뿌린 희망의 씨앗이 만개한 꽃처럼 피어난 듯했다. 민주는 각 묘비 앞에 자신이 만든 작은 로봇 모형을 놓았다. 그 로봇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삼촌들, 제가 만든 로봇들이 이제 세상 곳곳에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꿈도 함께 담겨 있을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한층 성숙해졌지만 그 안에는 변함없는 순수함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고은하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아픈 기억들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어머니의 희미한 글씨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지숙이, 박진우, 그들이 내 남편의 연구 자료를 노리고 있어. 그들은 너무 위험한 존재들이야.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은하를 부탁해.
이 모든 진실은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일기장 속에, 그리고 이 펜 안에 은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현우 씨 부모님, 지훈 삼촌, 당신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정의를 이 세상에 실현했어요. 이제 편히 잠드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최현우는 은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낸 겁니다. 은하 씨, 당신과 제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은하를 향한 깊은 신뢰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태성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피어났다. 그는 동생 지훈의 억울함을 풀고 H그룹을 바르게 이끌었으며 무엇보다 고은하와 최현우라는 두 젊은 영혼이 자신들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꽃피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복수나 슬픔이 아닌 사랑과 평화로 가득했다. 그들은 묘소를 떠나 바닷가로 향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들을 감쌌다. 섀도우는 바닷가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했다. 민주는 은하와 최현우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티 없는 웃음이 가득했다. 고은하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시야에는 더 이상 어떠한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오직 밝고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던 어린 소녀였지만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더이자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가 아버지의 장례식 직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내몰리면서 시작된 비극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가족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악에 맞섰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잃었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빛으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삶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아름다운 꽃처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공정함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 그리고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는 그들의 손에서 계속될 것이었다.